필세 가족들의 연결 마디, 마디오. 안녕하세요, 클세 가족 여러분. 마디지기 최 PD입니다. 2023년 조금 늦었지만 해피 뉴 이어 인사드려요. 1월에는 저희 마디오가 잠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2월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디오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려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마디오를 검색하시면 마디오를 친구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마디오와의 채팅을 시작하시면 화면 하단에 마디오에 남기고 싶은 사연이나 고민을 남기실 수가 있어요. 익명성 200% 보장하는 코너이니까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꼭 남겨주세요. 2023년 새로운 한 해 다들 어떤 말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2023년의 시작을 함께한 말씀이나 글귀 혹은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부터 공유할게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며 즐겨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랫말처럼 올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제이레빗의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안녕하세요. 2024년 마디오로 돌아온 최 PD. 루리로 윤민몽, 정청청입니다. 와! 예. 저희가 새해에는 동문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고민 상담소로 돌아왔는데요. 2023년 첫 사연을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민몽, 혹시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마디오 최애 팬인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도 이 사연을 읽고 많이 공감됐는데 한번 어떤 사연이 왔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5년째, 업무도 많이 적응되고 크게 불편함도 없는데 뭔가 일한 만큼 월급만 받고 적당히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배부른 소리일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에 감사하지만 예전만큼 열정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적당하게만 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인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편한 느낌이 드네요. 예전에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쉬면서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적당히 마음이 자꾸 드는데 자연스러운 걸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너구리님, 저희 마디오 시즌 1때부터 정말 저희 최애 팬이신데,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직장 생활 4년차 직장인으로서 너무 공감되는 사연입니다. 한 직장에 저는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는 ADHD 환자여서 지금 여기 계신 최 PD님이 4년차 하고
정총총님이 몇 년 차 직장인이시죠? 10년 차, 11년 차쯤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혹시 정총총님은 이런 비슷한 걸 겪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오,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현재 진행형이군요. 현재 진행형은 다행히 아닌데, 사실 음.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회사에서 일이 너무 몰아친지라 아, 고민을 하게 될 여력도 사실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직장인 크리스천 분들이 모두 직장인 크리스천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사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음, 저는 근데 이 너구리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그의 혹은 그녀의 지침이 이 너무나 번아웃이 느껴졌다. 너구리님 혹시 음, 맞나요? 혹시 맞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음, 여기 약간 윤민몽이 읽어주셨지만 적당히 적당히 그냥 쉬면서 적당히 하고 싶다라는 말에 분명히 예전에는 열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당히 하고 싶은 게 저는 좀 지쳐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음, 과로와 혹은 뭔가 해소되시지 않은 어떤 것들로 인해 좀 많이 지치신 상태는 아닐까. 음. 전 처음에 첫 번째 문장만 읽어주셨을 때는 윤민몽이 일한 만큼 월급만 받고 적당히 살아가는 느낌이라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지치신 게 아니라 너무 아직 나는 열정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인 최 PD님이 들으시기에는 이분은 지금 지치신 상태시라는 거죠? 너무 제 자신을 투영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우리님의 지친 사연에. 사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아, 사연만 봤을 네네네. 때. 근데 음, 편안해서 너무 그냥 편안한데 우리 같은 재질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사명 없이 사는 것 같고 비전 없이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든 상태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보통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3년 차, 6년 차, 9년 차 이렇게 뭔가 온다고 맞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어, 맞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이분은 5년 차니까 정총련 총님의 한 6년 차 때나 5년 차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저도 음,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말씀 나눈 것처럼 저도 재질상 이런 뭐랄까,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또 제 그런 재질이 그런 회사와 부서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부서 속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상황의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부서를 옮기거나, 자의든 음, 사의든, 회사를 옮기거나.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약간 채찍질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기는 한데, 이 무료함이 사실 든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하기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뭐랄까, 그러니까 이분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그냥 적당히 뭐 돈 벌고, 뭐 월급쟁이가 다 똑같지라는 마음이었으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또 마디오에 제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음, 고민을 적어주셨다는 건, 이 상태가 좀 마음이 불편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저희와 비슷한 재질의 분이시지 않을까. 클스 음, 안에서 우리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충실히 받으신 그런 직장이신 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이든 뭐든 저에게 주는 의미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뭐 월급에서 받는 유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에서 어떤 유익을 느끼고 계시다면 저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라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 사실 직장 생활에서 꼭 바빠야 하고 꼭 어떤 비전을 성취해야 되고 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그 결을 맞추며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과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음, 그렇습니다. 방금, 네네, 살아가고 있는데, 음, 애초에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이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뭐 꾸리고 돈을 벌어서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라면 저는 지금 상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아니시라면 애초의 목적과 지금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음, 이게 우리가 너구리님을 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고민 상담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같이 그걸 파헤쳐보고 실제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죠. 예를 들어 총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런 뭔가 불편함이 드는 것 자체가 어, 열정녀든 열정남이든 그런 재질이셔서 이미 본인도 약간 목마른 거를 본인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 처음에 내가 왜 일을 시작했으며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 고민자가 정총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냥 충분히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런 죄책감 안 들어도 돼. 왜냐면 평상시에 원래 기준이 되게 높아서 워낙에 이렇게 소위 말해 빡세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니라고 지금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쉬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또는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하신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이제 본인도 모르시니까 스스로도 모르시니까 이런 고민 남겨주신 거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너무 입 바른 소리긴 너무 그냥 바른 말을 하는 거긴 한데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이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만약에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있는데 그 돈으로, 그 적당한 일하는 남은 시간으로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족을 섬기고 있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분명히 살고 계실 텐데, 아마. 그러면은 이제 불필요한 죄책감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곳을 그냥 돈을 받는 수단, 끝! 정말 그 덜도 뭐도 아닌,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냥 나의 배를 채우는 그런 건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어쩌면은 뭔가의 이렇게 사인일 수 있죠.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 근데 5년 약간 근데 저에게 비수가 되었거든요. 아, 이야기처럼. 그랬나요? 그건 하나님의 아니던데. 음성 같았어요. 저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잠시 저를 반성했습니다. 아니, 저격을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근데 생각해 보게 됐어요. 루리루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이 중간에 예전에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음, 적당히 음, 이 말에 제가 좀 꽂혔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불편한 느낌이 드시는 부분이 예전에 나는 참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왜 이렇게 좀 적당히가 됐지? 이런 거에 아까 저를 너무나 극공감하며 투입하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지쳐 있게 되면, 이 지침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번아웃이라고 음, 하는 그런 증세를 겪게 되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뭐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늘 항상 뜨거울 수 없듯이 뭔가 열정을 많이 쏟아내신 상황이시면 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유를 되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시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윤민모, 그런 쉬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유민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세게 그쵸.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구리님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너구리, 의견이란 사실. 긴장 타라, 이, 너구리. 이 질문에서 저는 한 문장이 되게 꽂혀요. 뭐냐면, 이게 왜인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편한 느낌이 드네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그렇게 느낌이 들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음,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본인 기준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고 내 워라밸 있고 내 취미 생활에 있어서 이제야 좀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로 옆자리에 있는 너구리 씨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불편한데라고 느끼는 거면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비만 다이어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빗대어 얘기를 하자면 사람마다 살을 빼야 되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냐면은 나의 상황이 다르니까. 나의 주변 환경, 나랑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만 하면 돼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에서 일하는 성향이나 이런 것도 자기만의 그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는 안정적이게 느끼는 반면 누구는 안정적이지만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아냐? 내가 알죠. 그러면 이 내가 어떻게 아냐? 즉 많이 얘기하는 메타인지가 높으면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음,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나에 대한 성향을 잘 파서 알고 있으면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나한테 맞아.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게 맞아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그걸 충족할 수 있는지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거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에 뭐 아들, 딸내미가 있고 외벌이인 상황이야. 근데 나의 꿈을 쫓겠다고 월 200만 원짜리 하는 회사를 지금 막 5, 600만 원 벌고 있는데 이거를 택하긴 어렵겠죠. 지금 하는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 가족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안정적이고 급여가 나오는 것을 택해야 되겠고,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조금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를 내 자신이 알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너구리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사람인지를 잘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매겨본 다음에 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시라면 변화를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아주 아니요, 너무 귀에 쏙쏙 쏙쏙 귀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쏙쏙 박사님. 들여오고 정말 우리 윤민몽 박사님의 이 뼈때리는 조언에 너구리님 괜찮으신가요? 정말 전치한 사주 나오신 거 아니시죠? 이 뼈를 제대로 때려주시는 조언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그 메타인지를 높이는 게 정말 저도 공감이 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잘 높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뭐 좋은 방법 알고 계신 거 와우, 있나요? 10분 안에 안 끝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녹화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메타인지 높이는 방법 10분 안에 절대 다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면 지금 방금 생각한 건데 늘 생각해하고 네네. 있던 건 아니고 네네네네. 성경책, 철학책, 인문학책을 많이 읽으면은 메타인지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책.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안을 그 성경책과 인문학, 철학책의 이 세 가지 분야 정도를 읽다 보면은 가닥이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굉장히 삶의 구체적인 세 그러게요. 가지 종류의 책. 음. 추천하는 어. 인문학이나 철학책이 있나요? 민몽님? 아, 지금 제가 책을 다 가져와가지고 다른 집에다가 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전, 그러니까 진짜 대가가 써서 늘 스테디셀러인 책을 먼저 읽는 거가 확실히 좀 어. 다른 것 같고, 자기계발서 같은 게 무의미라고 느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 똑같은 말 하잖아. 근데 저는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는데, 오히려 10대 때 읽었던 것보다 그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한 자기계발서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맞다고 느껴요. 더 공감이 돼요. 음. 더 이 사람이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써놨고 되게 허황된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더 공감이 많이 돼서 저는 뭐, 네, 자기계발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건 근데 되게 저는, 사람마다 좀, 네. 총총님 얘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저 되게 짧은 얘기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 사연을 보면 지금 좀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으신 게 아닐까, 직장 일에도 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음. 시간이 조금은 주어지신 게 아닐까 싶어서, 윤민몽 말씀 주신 대로 책도 읽으면서 메타인지도 쌓으시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근데 그러게요. 사실 저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어, 이 시간이 왜 나쁘지? 그러니까 꼭 왜 나쁘게만 받아들여져야 되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사실 평생 지속된다.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직장생활 그만둘 때까지 이 상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그린라이트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은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단지 지금 상황 속에서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의 만족이 들고 있다. 아니, 만족이라기보단 지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그냥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원래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꼭 본인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심리적 변화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주는 환경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기도도 고민도 해보시면서 환경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까 최 PD님 뭐 얘기하려고 하셨어요? 음. 저는 아까 윤민몽이 얘기해주신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에 책 추천 세 가지와 함께 나는 메타인지를 높이기 어떤 방법을 쓰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극 F와 극 N, 그 MBTI의 두 가지 있잖아요. 가운데 두 가지. 그 N과 F 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즐겨하는 상상력과 감정을 느껴보기. 이 두 가지를 좀 쓰는 편인데, 만약에 갈림길에 서게 되는 어떤 옵션들이 있다거나 뭔가 고민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좀 상상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뭐 그래도 써보고 혼자 이제 눈 감고 상상을 해보면서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제가 마음에 드는 거죠. 아까 면면멍이 꽂힌 그 불편함과 편함, 그거를 상상해보면서 느껴보는 건데 그 상상이 편하면 이제 마음이 편한 거고 근데 상상했는데 너무 싫어. 막 너무 괴로워. 그러면 이제 불편한 거거든요. 그거 싫은 거거든요. 그럼 저는 조금 힌트를 얻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좀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이런 건 좀 편하구나. 이런 게 저를 이해하는데 전 도움을 받기도 해서 만약에 이런 방식이 좀 맞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을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루리루네 혹시 네. 많으시겠지만 꿀팁 음. 짧게 있으신가요? 메타인지를 높이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꿀팁이요? 윤민목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음, 그런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저는 원래 철학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 입문서 2권을 읽게 됐는데, 음, 철학이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를 좀 느꼈어서, 윤민목 말한 솔루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말씀해주신 너구리님의 고민이 막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가족들도 못 챙기고 교회도 못 챙겨요가 아니라 어, 지금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쉬면서 적당히 살고 있는 게 그게 불편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쩌면 적어도 몸은 편안한 상황이실 텐데, 그럼 이 시간에 그런 성경도 더 많이 읽어보시고 인문학 책이나 철학책 같은 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런 마련이 된 게 아닐까, 상황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윤민목 말 들었을 때, 윤민목 말처럼 어차피 답정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분이 아니야 그렇게 뭘 그렇게 죄책감을 들어 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아무리 말한들 본인의 기준에서 이미 지금 나는 원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열정을 다 잃고 꿈도 없어졌고 이미 본인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다면 사실 납작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음, 느끼기 시작한 이상 어, 액션을 이 상황을 다르게 해야 액션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윤민몽 얘기를 들으니. 너구리님, 저희의 얘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고민이 많아 보이시는데 이 시간을 잘 지나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총총님?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직장생활 시계를 돌려봤을 때 제가 음, 한창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음, 왜냐면 일에서 주는 기쁨이 정말 없는 거예요. 비전도 잘 모르겠고, 일은 너무 바쁜데, 회사는 너무 바쁜데, 음, 내가 회사를 왜 다니지? 남들은 월급 통장에 돈 박히는 기쁨이라도 있다던데, 사실 그 기쁨도 크진 않았거든요. 음, 결혼하기 전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때 제 고민의 시계를 돌려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직장인이 마찬가지겠지만 일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버는 돈이 주는 기쁨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면 이분의 고민은 일 자체가 주는 뭐 어떤 비전의 충족, 기쁨은 별로 없으신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돈은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혹은 이제 돈을 통해서 뭐 이루고 싶은 목적도 지금은 조금 부재하신 상황 같아서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 기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그냥 현실적인 저의 팁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이게 돈을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컴패션이라든지 좋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있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 이 돈을 통해서 누군가가 먹고 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조금은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인 어떤 솔루션은 절대 아니겠지만 이 고민을 하시는 동안 만이라도 몇 개월, 몇 달, 뭐 몇 년만이라도 기부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작은 솔루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음, 싶습니다. 되게 신박한 너무 솔루션이. 좋아요. 음, 음. 너무너무. 그렇네요. 근데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퇴사하고 싶으면은 루이비통 가서 질러라. 절대 퇴사 그, 못한다고. 그거 할부를 어, 갚아가면서.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완전 신박하게도 기부를 음, 시작해라. 그러면 돈을 버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음, 새로운 그러면은 일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생긴다는 게 너무 신박한, 총총님스러운 너무 아름다운 정말, 솔루션이었어요. 정말 세상이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는
받아들일 그쵸. 수도 없는 솔루션이네요. 그렇진 그럼. 않아요. 그 컴패션, 저희 선배님들도 컴패션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정기적으로 아이한테 편지가 와요. 음. 그럴 때마다 약간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음. 자의적이로든 타의적으로든. 정기 결제를 끊어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떨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너구리님, 저희 얘기 잘 들으셨나요? 저희 얘기가 어떤 너굴. 솔루션이, 솔루션은 안 될 수 있지만, 저희도 너무 공감하고, 어, 이 고민의 시간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잘 지나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마디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디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하지도 너무 급 않던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인사를. 아, 그러게요. 너무 아쉽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한정된 시간이 너무 우리 아쉽네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종종 우리 클스 동문들의 고민을 듣고 저희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로 남기시거나 너무 이제 개인적인 거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최 PD님?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디오 우리 마디오 구독자분들께서 고민을 남기실 수 있도록 저희 마디오 카카오톡 채널에 고민을 남길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두었어요. 카카오톡 음. 채널에 마디오를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를 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창 하단에 고민 남기기라는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익명을 보장해드리면서 고민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고민이 음. 있으신 분들 편하게 거기에 고민을 남겨주세요. 음. 그리고 또 이 사연을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또 내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이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이런 솔루션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걸 공유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디가 되는 거잖아요. 연결된. 그렇죠. 그렇죠. 좋은 팁들이 있으시다면 마구마구 나누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디오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네,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다음 달에도 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눈을 감으면 느껴지는 따스한 마디마디의 온기 용기를 전합니다. 마디오